건강식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 잡곡밥.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 잡곡밥을 드시는데요. 건강을 위한 잡곡밥에 이것이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든든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밥에서 얻어 한국인은 밥심이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점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밥을 먹어도 쌀밥 백미밥보다는 더 영양이 있고 건강한 잡곡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잡곡밥은 이름처럼 다양한 곡물들을 넣고 짓는 밥을 말하는데요. 잡곡밥은 다양한 잡곡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정말 많이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잡곡밥에 아무 곡물이나 넣고 많이 넣으면 몸에 좋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오해들에 대해 어떤 곡물을 넣으면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잡곡밥을 먹어야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또 잡곡밥에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곡밥에 주로 들어가는 잡곡들에는 보리, 콩, 수수, 팥, 조 등의 잡곡들이 있습니다. 먼저 잡곡밥에 들어가는 보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는 우리가 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곡물인데요. 세계 4대 작물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5곡 중 하나입니다. 보리는 인류가 재배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재배된 작물 중 하나입니다. 주식으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가공식품의 원재료로도 사용되어 빵이나 음료, 맥주에도 아주 활발히 사용되어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보리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탄단지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도 함유되어 있고 칼슘, 인, 아연, 엽산까지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칼슘은 쌀밥의 8배, 비타민은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이 부분만 봐도 쌀밥보다는 더 건강한 식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만큼 보리의 효능도 정말 다양한데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의 효능이 있습니다. 보리는 쌀과 비슷한 열량을 포함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해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해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육에 산소 공급하는 혈액의 능력 향상을 시켜 붓기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리를 차로 섭취할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보리에 함유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이 베타글루칸 성분이 혈당도 저하시켜 주어서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보리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생성, 번식 등을 막아주는 데에 효과적이고 면역력 상승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리를 섭취하면 말초신경 활동 증진과 기능 향상을 도와 정력 증강에 도움을 줘 천연 강장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효능을 가진 보리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리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가운 분들이 섭취하시게 되면 설사나 복통과 같은 위장 질환을 겪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소화기관이 약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섭취하시면 위장 관련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보관을 잘못하시면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게 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합니다. 보리를 오래 보관하시는 분들은 보리를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미리 소분을 해서 냉동실이나 김치 저장고에 보관해 신선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잡곡밥에 자주 등장하는 검은콩입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검은콩은 일반 콩들에 비해 노화 방지 성분이 정말 많은 음식인데요. 다른 콩들과 비교했을 때 노화 방지 성분이 4배씩이나 더 많은 콩입니다. 검은콩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폐경 전후의 여러가지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다불포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은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없애 관상동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탈모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것이 혈액순환인데, 검은 콩의 비타민 E와 리놀레산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두피까지 영양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는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검은 콩의 레시틴 성분은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병인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과산화 지질을 억제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시틴 성분은 기억력 증대, 뇌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검은 콩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검은 콩은 칼로리가 낮고 적은 양의 섭취만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사포닌 성분이 지방 분해를 원활하게 해 다이어트를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시거나 장 운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불편함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특정 형태의 유방암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곡밥에 좁쌀처럼 들어가는 곡류 차조입니다. 차조는 밥에 노랗고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들어가는 곡류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지만 그 안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매우 풍부해 건강에 아주 좋은 곡류입니다. 차조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밀도를 강화하는데 매우 뛰어난 작용을 해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에도 탁월하며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차조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는 백미보다 5배 이상의 양이 함유되어 있고, 아멜로펙틴이라는 단백질 성분과 함께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 변비 예방과 소화 촉진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 동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차조에는 수용성 비타민이 풍부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해주며 당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티아민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알갱이들에 이렇게 건강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데요. 여기에 더해 차조에는 백미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칼륨과 니아신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들과 효능을 가진 차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곡류이기 때문에 소화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쌀밥에 차조를 넣어 드셔보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잡곡밥에 들어가는 많은 곡류들 중 이렇게 보리, 검은 콩, 차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잡곡밥이 영양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잡곡만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게 건강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잡곡밥 효능을 제대로 보려면 백미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이섬유인데요. 백미와 혼합하지 않고 잡곡으로만 밥을 지어 먹게 되면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 정도를 섭취하게 됩니다. 식이섬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타민, 무기질 같은 적은 영양소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소화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7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도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는 나이가 아주 어린 6살 미만의 아이들은 백미의 비율을 더 높여 1대9 정도로 조정해 섭취하는 것이 더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곡류를 무조건 많이 한 번에 혼합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잡곡의 종류에 따른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곡으로 했을 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함량이 높았고, 항암 효과와 유해물질 배출도 오곡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곡류를 섞기보다는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간 잡곡을 5가지 정도 선택해 조리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곡류에도 체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팥은 열이 많고, 신장과 방광이 약한 소양인에게 좋고,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가 쉬운 찹쌀은 속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 좋습니다. 수수와 검은 콩은 태음인의 폐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잡곡밥에 들어가는 곡류로 보리, 검은 콩, 차조의 효능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잡곡밥은 곡류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곡류와 적합한 곡류를 5가지 정도만 섞어서 먹어야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과 체질에 따라 맞는 곡류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